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3월이 됐어요.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됐고 대학을 입학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향방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새로 출발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들은 현재 붙은 한국 대학을 경유해서 미국의 상위권 대학에 편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좀 유의미한 시간 될 것 같아요. 우선 한국 대학을 통해 미국 대학을 편입하는 거, 이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학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이 지금 한국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공과 굉장히 많이 다를 때는 좀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렉이라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특정 전공으로 편입을 하려면 반드시 선입수해야 되는 일부 과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실제 그 과목들을 상이한 전공을 하면서 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교과 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들을 듣는 게 생각보다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학점에 대한 문제는요, 특히 이게 상대평가로 학점이 결정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많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 있는 상당수의 대학교들이 절대평가를 통해서 학점을 이제 매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과제를 할 것들을 하고 이제 미드텀 파이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우리가 상당수의 성적들에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A에서 A-가 찍히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 학점을 높게 취득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넘어가는 미국 대학에 다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절대평가로 했던 학점과 한국의 대학에서 상대평가로 했던 학점을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의 상위권 대학에 편입을 할 때 평균 GPA 수준이 4.0 만점 기준으로 거의 3.8, 3.9 정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4.5 만점 스케일에서 이렇게 치환해 봤을 때 한 4.1, 4.2 정도의 평점을 모든 과목에서 웬만하면 유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도 또 다른 애로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프리렉, 사전 선의수 과목을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해서 호환해서 들은 데에 제약도 얘기했었고, 또 다른 것들은 상대평가에서 나오는 이 학점 유지를 하고 타 미국 대학의 편입 경쟁자들과의 경쟁력에서의 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세 번째 문제는 실제로 대외 활동에 있어서 좀 제약이 따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신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 대체 어떤 이유로 전공을 선택했는지를 주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실제로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을 때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학업적인 격차 또는 본인의 어떤 경험적인 격차를 본인이 원하는 그 바치러 디그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좀 메꾸려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를 충분하게 좀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생각이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이 상대평가로 학점을 채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래서 intern, volunteers, 아니면 competitions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전공에 관심이 있었던 동기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들, 이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또 여기서 수상 실적을 내고 하려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3가지 정도가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한국 대학에서 편입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우선 학점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4.5 스케일에서 4.2, 4.3 정도의 범주 내에서 내가 학점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전공과 미국에서 들을 전공이 일치하는 선에서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학점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와 내가 충분한 동기가 어느 정도 확실한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든 미국 대학을 편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그와 달리 그런 세 가지 요건에서 하나라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혼자 느끼는 게 있다면 그때는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편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전공 과목을 특구한 것들이 미국 대학에서 상당수 트랜스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2학년까지 수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제로 편입을 했는데 한국의 학점을 넘기려면 절반 이상 다 깎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는 그들이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받는 학교의 커리큘럼이랑 한국 대학에서 가르칠 때의 커리큘럼이 상이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 활동 이력에 대해서 또는 거기서 대학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제약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고려해서 미국 대학교의 학점들을 한국에서도 이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짜보는 거, 그러면서 번 시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좀 활동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생별로 이수했던 과목들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팀이나 원하는 커리어 패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반화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어서 트랜스퍼와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다면 한 번 정도는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세션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